나는 양은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유일하게 그릴 줄 아는 2개의 그림 중 하나를 그려주었다. 속이 들여다 보이지 않는 보와 뱀의 그림 말이다. 그리고 이어진 아이의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다.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 아니란 말이야. 보아뱀은 너무 위험하고 코끼리는 너무 덩치가 커. 우리 집은 아주 작은 걸. 난 양이 필요해. 양 한 마리만 그려줘. 그래서 나는 다시 그림을 그렸다. 아이는 주의 깊게 바라보다 말했다. 아니, 이 양은 벌써 병들었어. 다른 양을 그려줘. 나는 다시 양을 그렸다. 그러자 아이는 너그럽고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잘 봐, 이건 순양이야. 뿔이 달려 있잖아.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양을 그렸다. 하지만 그 그림 역시 이전의 그림들처럼 거절당했다. 이 양은 너무 나이 들었어. 난 오래 살 수 있는 양을 원해. 서둘러 비행기 엔진 수리를 시작해야 했던 나는 인내심을 잃고 대충 긁적거렸다. 그리고 그림을 내밀었다. 이건 상자야. 내가 원하는 양은 그 안에 있어. 그러자 꼬마 심판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내가 원한 게 바로 이거야. 양이 먹을 풀이 많이 필요할까? 여러분 아마 회사 다니면서 이 어린 왕자 같은 상사를 한 번씩은 만나보셨을 거예요.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게 분명하게 있는데도 스무고개 하듯이 작업을 재작업하고 반복 작업해야지만 이 사람의 의중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건데요. 특히나 이 어린 왕자의 화법은 우리가 일할 때 훨씬 더 피로도와 스트레스를 받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 왕자 스스로도 어떤 결과물을 원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인데요. 자기 자신이 원하는 양의 형상이 정확하게 있었다면 그 조종사가 상자를 그려주고 너가 원하는 양은 그 안에 있어 라고 얘기할 때도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피드백을 줬을 거예요. 그거보다 더 어린 왕자가 커뮤니케이션에 능한 아이였으면 그 조종사에게 자기가 원하는 양의 초안을 아무리 못 그린다고 하더라도 개발세발 그린 낙서처럼 그린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형상을 잡아줬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일적인 관계를 맺을 때 한 가지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상대방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얘기 때문에 지나치게 논리적으로 정량적으로만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이 논리적인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성적인 거, 손끝으로 가르치는 커뮤니케이션도 있어요. 그게 사실은 원시 시대부터 사람 본연이 가지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인데요. 정성적으로, 추상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듣는 사람에게 피로도를 만든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본의 아니게 앞에 사람을 자꾸 내 생각을 추적하게 만드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은, 내 팀장님은, 우리 회사 대표님은 나한테 원하는 게 무엇이길래 이렇게 계속 나에게 반복 작업을 시키는 걸까? 이런 생각에 결국 매몰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구절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커뮤니케이션의 2가지 방법이에요. 첫 번째 방법은요, 여러분 논리적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논리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정성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차이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알면요, 길 가다가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너무 반갑게 인사할 것 같아요. 알아보니까요, 그쵸? 이것이 바로 직관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알아보는 거예요. 정성적인 소통 방법이죠. 근데 제가 그날 본 사람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려야 한다거나 어떻게 생겼는지 묘사를 하려고 하면요, 머릿속으로 질서를 만들어야 돼요. 눈썹부터 묘사할지, 눈부터 묘사를 할지, 눈썹부터 그릴지, 눈부터 그려야 될지 머릿속으로 순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순서가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논리적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단적인 예로 회사의 기획자랑 디자이너를 상정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기획자는 자기가 그려야 되는 내용을 글로 정리하는 사람이고요. 디자이너는 그 글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단순히 설명하면요. 자, 근데
기획자가 글로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을 적다 보면 당연히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어떤 상이 당연히 필연적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레퍼런스를 찾아서 기획안에다가 넣어주는 기획자가 있고요. 그거 없이 디자이너한테 모든 걸 맡기는 기획자가 있어요. 자, 근데 원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데도 그것을 기획안에 넣어주지 않고 디자이너에게 업무를 넘기게 되면 디자이너는 그걸 모른 상태로 기획자의 의도를 반영해 디자인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기획자는 자기 자신이 원한 것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디자이너와 쓸데없는 논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색깔의 쨍함 정도를 채도라고 표현합니다. 채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색깔이 원색에 가까워져서 사람들은 촌스럽게 그 색깔을 보게 되고요. 채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색깔이 우중충하고 우울해져요. 근데 기획자가 디자이너에게 원하는 빨간색이 분명하게 있으면 그냥 그것을 찾아서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디자이너가 그 빨간색을 포토샵에 스포이드로 찍어서 그대로 구현하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된다는 강박에 빠진 기획자들이 보통 디자이너의 언어를 배워요. 아, 색깔의 쨍함 정도는 채도라고 부르는구나. 그래서 디자이너에게 아주 논리적이고 정량적으로 수정 요청을 합니다. 영진님, 지금 한 버튼 디자인의 채도가 좀 높은데 채도를 10%만 낮춰주세요. 라고요. 근데 여기서 함정은 뭐냐면요. 디자이너는 10% 낮아진 채도값이 어느 정도의 색깔인지 상상할 수 있는데요. 비전문가인 기획자는 10% 낮아진 채도값이 어느 정도 색상을 표현하는지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요. 10% 낮아진 채도값을 보고 죄송한데 5%만 높여줄 수 있어요? 이런 식의 대화들이 오가게 되는 거죠. 아마 크고 작게 이런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굉장히 자기 자신이 소모되는 느낌을 받아보신 분이 이 자리에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원하는 게 있으면 그냥 찾아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어린 왕자가 그 비행사에게 자기 자신이 원하는 양이 나올 때까지 계속 수정 지시를 시켰는데요. 그렇게 되면 업무의 퀄리티가 전반적으로 하향평준화됩니다. 양을 어떻게든 묘사하려고 했던 그 비행기 조종사도 나중에는 그냥 박스만 그려서 냈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어차피 수정할 게 뻔하니까 수정하기 쉬운 가장 단순한 형태로 업무를 마무리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기획자 포지션에서 디자이너와 커뮤니케이션을 그렇게 한다거나 혹은 업무를 지시하는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팀원에게 이런 방식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직원은 아무리 주인의식이 뛰어나도 주체성이 말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하고요. 반대 입장에서도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 정성적이고 직관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하지만 논리적인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합니다. 어떨 때 필요하냐면요. 디자이너가 자기 자신의 디자인을 기획자한테 넘길 때 필요합니다. 기획자는요,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작업물을 해석할 줄 몰라요. 그런 기획자한테 디자이너가 이렇게 메일을 보낸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모두의 사수 디자이너 김영진입니다. 대표님께서 요청하신 디자인 시안 첨부 파일에 첨부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신가요? 흔하게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메일 커뮤니케이션 방식일 텐데요. 이런 방식으로 자기 자신의 제작물을 사람들에게 보낸다면요. 그건 어떤 뜻이랑 비슷하냐면 내가 고생해서 만든 제작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품평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제작자가 어떤 방식으로 제작을 했는지 의중을 모르는 기획자들은요. 제일 처음에 보이는 로고의 위치, 가장 처음에 보이는 헤드라인의 글자체, 글자 크기, 글자 두께, 이미지부터 모든 것에 다 물음표가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설명하면 끝난 일을
파워포인트로 수정사항을 빨간 선으로 한 20개, 30개씩 받아서 시안을 수정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직관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능한 사람과 논리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능한 사람이 소통을 시작할 때는요, 논리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능한 사람이 직관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능한 사람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커뮤니케이션 할 땐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되고요. 반대로 내가 직관적인 소통에 능하지만 논리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능한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하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머릿속으로 질서를 만들어서 논리적인 순서, 흐름으로 소통하시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괜히 척지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